과학기술박물관의 완성, 그 두 번째 주제, 미국에서의 기술박물관 성립입니다. 미국에서도 1920년대에 유럽의 독일 박물관, 런던 과학박물관의 영향을 받았고 공업계 지도자들이 공업박물관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뉴욕 기술박물관, 이 박물관은 훗날 뉴욕 과학기술박물관이 되었는데 1950년대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주의 헨리 포드 박물관과 그린필드 빌리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필라델피아의 프랭클린 협회 과학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과 프랭클린 협회 과학박물관은 독일 박물관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공황 이후 오랜 불황이 이어지면서 이들 박물관 설립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스미소니언에서도 미국의 독일 박물관을 세울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스미소니언의 기술박물관이 세워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였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박물관들 가운데 헨리 포드 박물관과 그린필드 빌리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랭클린 협회 과학박물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근교 디어본에 위치한 헨리 포드 박물관과 그린필드 빌리지는 자동차 왕 포드가 세운 것입니다. 포드는 런던 과학박물관을 견학하고 기술박물관을 디트로이트에 세우려 했습니다. 포드 박물관은 1929년에 에디슨 연구소로 설립되어 1932년부터 정식 공개했습니다. 포드는 젊은 시절 에디슨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꿈을 에디슨에게 말하자 그가 포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포드와 에디슨은 평생 친구가 되었고 포드는 자신이 세운 박물관에 에디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박물관은 오늘날 헨리 포드 박물관과 그린필드 빌리지로 불리고 포드 재단과는 독립된 비영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필드 빌리지는 야외 박물관이고 미국인의 역사와 생활을 실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약 1평방킬로미터 넓이의 100개 정도의 건물을 옮겨왔는데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공업의 리더였던 개척자의 생가와 공방입니다. 둘은 1640년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미국인 주거 가옥입니다. 셋은 마을 광장에 해당하는 교회, 숙소, 학교, 관공서, 재판소 등입니다. 넷은 마을 제재소, 대장간부터 근대적 기계 공방으로 산업혁명에 의한 변천을 보여주는 공방 공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포드 자신의 생가, 비행기 발명가 라이트 형제의 생가와 공방, 사전으로 유명한 웹스터 가문, 작곡가 포스트 생가, 고무재배의 발전에 기여한 화이어스톤 농장, 원예 품종을 개량한 버뱅크의 생가, 에디슨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에디슨의 회사는 훗날 경합하던 회사와 합병을 해서 현재의 GE가 되었지만 GE 기술자 스타인메처의 별장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장과 노예의 집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커다란 건물은 없고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림을 일으켜 미국의 발전에 공헌한 저명 인사의 생가 몇 개를 모아놓은 점이 포드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장, 제재소, 주물, 유리, 도자기, 직물 공장에서는 각각 시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필드를 둘러싸고 달리는 전기 기차도 타볼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 박물관에서는 헨리 포드 자신의 문명관을 바탕으로 교통, 농업, 제조업 세 분야 전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 불리는 자동차 문화의 역사 전시 외에 헨리 포드 사적 업적에 대한 작은 전시도 있습니다. 철도 항공기 컬렉션도 볼만합니다. 전기기관, 발전기를 비롯해서 동력, 공작기계, 농업기계, 미국의 각 시대별 부엌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도 있습니다. 조명, 통신, 전시, 도자기, 유리 등 공예품 전시도 있습니다. 헨리 포드 박물관과 그린필드 빌리지의 가이드북은 이곳을 보존된 미국의 생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미국인의 역사와 생활은 창립자 포드 자신의 문명관과 향수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이 박물관과 빌리지는 보통과는 다른 것이고 박물관이 아닌 기묘한 레저 공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린필드 빌리지에 모아놓은 건물은 시대순 상관없이 포드의 기호에 맞춰 수집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재현한 미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 박물관도 포드 자신의 공장 철학과 과거 낭만주의의 향수를 기묘하게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포드는 자신의 주관적인 공업 발달사를 전시했습니다. 전기기관, 자동차, 전기기관차, 농기구, 공작기계, 가정용품 등등은 발명되어 응용된 순서가 아닌 모든 것은 좋은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도식에 의거해서 진열을 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역사상 어떻게 등장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기술 역사 전시로서는 수력, 선박운수, 토목이 빠져 있습니다. 포드는 사물에 근거한 미국사를 만들려 했고 자신의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추이해서 오는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입장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보고 현재와 이어지는 것을 찾는 것이 포드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은 좋은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믿음은 나중에 이야기할 시카고 과학 산업박물관의 로우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의 결과 자신이 자란 과거의 도시나 시골 마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창의력이 있는 개인이 쌓아온 미국은 대기업의 조직이 지배하게 되었고 소규모 창업가들의 활약은 과거의 추억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고향을 스스로가 파괴해버린 셈이 된 상반된 감정을 지닌 포드의 심정 표현이 헨리 포드 박물관과 그린필드 빌리지입니다.
이러한 일종의 낭만주의는 산업혁명이나 공업화가 파괴해버린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안타까워하는 보존운동이나 야외박물관 운동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기술박물관의 완성,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